네, 37과 질문. X자 표시된 게 들어가는 자기장 표시예요. 이렇게 뚫고 들어간다는 표시야. 몇 번 할까요? 1200? 15번이요. 1213번은 괜찮았어요? 네. 물론이죠. 1213번 먼저 좀 얘기해보자면 1213번 봅시다. 그림 가는 검유계가 연결된 코일 가까이에 자석을 좌우로 움직일 건데 자석을 갖다 댈 수도 있고 멀어지게 할 수도 있겠죠. 네. 간격이 점점 멀어지는 걸로 보아 어때?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S 멀어지고 있지. 코일 입장에선 이게 싫으니까 이걸 잡으려고 왼쪽이 N극, 오른쪽이 S극이 될 거예요. 네. 전류의 방향은 오른손 엄지를 N극에다 갖다 대서 이렇게 네 손가락으로 감아보면 이런 전류의 방향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이때가 멀어질 때는 N극, S극이 되더라. 맞지? 네. 이때 간격이 멀어지지도 가까워지지도 않죠? 이러면 자기장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전류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없어. 니은 3t일 때 전류의 세기는 최대이다가 아니라 0이다 라고 고쳐줘야겠죠. 이거 시험에 나와요. 있는데요? 그 다음 4t 이후에 보면 간격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간격이 줄어드는 걸 보아 자석을 갖다 대고 있다. 맞지? 네. 자석을 갖다 대면 S 다가오는 게 싫어. 여기 S, 여기 N극에서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네. 반대. 이해했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는 SN극이 될 수 있도록 전류의 방향이 생긴다. 보면 기억 T일 때와 6T일 때 전류의 방향 반대이다. 맞는 말이죠. D가 T일 때와 6T일 때보다 전류의 세기가 센지 물어보고 있어. 전류의 세기는 시간당 자기장의 변화에 비례해요. 맞죠? 네. 0에서 2T까지는 엄청 빠르게 멀어지고 있고요. 그죠? 4T 이후에는 천천히 가까워지고 있다고. 맞아? 네. 그럼 누가 더 변화가 심한 거야? T일 때가 6T일 때보다 변화가 심하다. T일 때가 전류가 잘 흐른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네. 네, 1215번 보면 들어가는 자기장 영역에 도선 두 개를, 네모 도선 두 개를 같은 속력으로 움직이게 할 겁니다. 맞아요? 그럼 가 상황에서는 들어가는 자기장이 점점 증가할 거야. 맞지? 네. 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하겠죠. 네. 이 들어가는 자기장 변화가 싫어서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네.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려면 오른손 엄지를 화면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네 손가락으로 감아보면 반시계 방향임을 이해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얘는 들어가는 자기장이 두 개씩 생기고 얘는 세 개씩 생겨. 누가 더 변화가 심해? 나요. 나가 더 변화가 심해. 그럼 누가 더 전류가 잘 흘러? 나가 더 잘 흐른다. 그래서 니은 나의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가보다 세다. 맞는 말이죠. 기억. 그림의 순간이라고 했는데. 상상하는 거예요. 그쵸. 그림의 순간. 지금 두 개씩 증가하고 있고, 세 개씩 증가하고 있으니까, 나가 더 변화가 심하다. 나의 유도전류가 더 많이 흐를 거다. 판단하면 되고. 기억 반시계 방향이다. 맞는 말이죠. 네. 디귿. 전류의 세기는 일정하다. 맞아요? 아니요. 이건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중간에 변화가 없는. 그렇죠. 이렇게 넣다 보면은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해. 그게 싫어서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려고 하고, 중간에 보면 들어가는 자기장이 6개지. 네. 이때도 6개고 이때도 6개네. 들어가는 자기장의 변화가 전류를 만드는데 변화가 없죠.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흐를 거고, 여기를 나갈 때는 들어가는 자기장이 감소하지. 네. 감소하는 게 싫어서 뭘 만들어?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려고 하겠죠. 그럼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돼? 시계방. 시계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바뀌어요. 뭐 그래프로 그려보자면 이런 거지.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뭐 반시계로 흘렀다가, 반시계를 플러스로 잡을지 마이너스 잡을지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플러스로 할까요? 싫어요, 마이너스요. 마이너스요?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르다가 중간에는 전류가 내내 안 흐르다가, 맞지? 네. 마지막에는 또 전류가 반대로 흐르다가. 이해했어요? 뭐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시간에 따른 전류 그래프. 이해했습니까? 네. 이거 물리원에도 다시 나오니까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네. 12번에 네. 리을 자기력의 방향이라고 나와있잖아요. 네네네. 그건 그냥 N. 자기력의 방향은 자석이 받는 힘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P 지점에 있을 때 N극 다가오는 게 싫어해가지고 N극, S극 돼서 얘를 위로 밀 거 아니야. 맞지? 네. Q 지점에 있을 때는 S극 멀어지는 게 싫어해서 여기 N극, S극에서 위로 끌어당기겠죠. 어쨌든 화살표 방향이 자석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이 같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이해했습니까? 자석의. 됐어요? 네. 또 뭐 할까요?
다른 걸 주었습니다. 다른 거 다 괜찮았어요? 네. 그럼 또 여기서 질문이 많았던 문제를 같이 해봅시다. 뭐가 많았냐면 1224번 물어보는 학생이 많았습니다. 깨달은 거. 1224번 읽어보면 전압이 V고 저항 R일 때 나는 1차 코일 3V의 교류 전원을 2차 코일에 4R의 저항을 연결한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가의 저항에 소비되는 전력이 나의 저항에 소비되는 전력의 4배래. 힌트는 이거예요. 4배. 소비 전력이라는 건 어떻게 구해? R분의 V제곱 이렇게 구하는데 가에서 소비 전력은 R분의 V제곱이고요. 나의 이 4R의 저항에 소비되는 전력이 4배래. 그러면 여기 전압을 모르니까 이걸 V 다시라고 쓸게요. 그러면 4R분의 V 다시 제곱에 몇 배? 4배를 하면 R분의 V 제곱과 같은 거다. 네. 이해돼요? 네. 이거 떼버리면 R분의 V 다시 제곱이랑 R분의 V 제곱이 같으니까 V 다시가 결국 V랑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 1차 코일의 전압은 3V였는데 2차 코일의 전압이 1V잖아. 네. 이해했어요? 네. 전압이 몇 배로 줄었어? 3분의 1배로 줄어들려면 가문수가 3분의 1배로 줄어야 되죠. 네. 그래서 N1 대 N2가 3대 3대 1이 돼야 된다 라고 쓰면 정답입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네. 또 질문이 많았던 걸 1231번 있잖아요. 31번? 저거 다 외워야 돼요. 네, 외워야 돼요. 뭐 안전한 전력 수송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이거 나중에 시험 보기 직전에 외우면 되니까 저런 건 지금 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오늘이 직전이에요. 학교 시험 보기 전에 나는 저런 거 안 내. 진짜요? 시즌 그래서 안 했어요. 어떤 거 내는 거 알려주시면 안 돼요. 나는 저런 지엽적인 문제 좋아하지 않아요. 지저분한 문제 안 돼요. 그림 가는 변전 32번 할게요. 32번. 그림 가는 변전소에서 송전 전력 P0, EP0를 AB를 통해 송전하는 모습이다. 그림 나는 AB에서 손실되는 전력을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에 따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손실 전력 어떻게 구한다고? I제곱 R. 이런 건 알아야 돼. 그치? 근데 손실 전력이 전류가 똑같대. 똑같을 때 비교했는데 누군 P고 누군 EP야. 2대 1이죠. 저항이 몇 대 몇인 거야? 2대 1이요. 2대 1인 거예요. X 대 Y가 2대 1이다 라고 체크해 놓으면 되고 맞지? 네. 근데 문제에서 저항값이 A가 B의 2배래. 그럼 A가 X고 B가 Y다 라는 거 체크할 수 있고 니은 A 그래프가 Y다? 틀렸습니다. B의 그래프가 Y예요. A 그래프는 X고 기억 송전 전력이 일정할 때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작을수록 더 많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작게 만드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었어. 왜? 작게 만들면 손실 전력이라는 게 I제곱 R인데 전류가 줄어들면 손실 전력이 줄어들거든. 그럼 잃어버린 전기 에너지가 적으니까 더 많은 전기 에너지를 도시에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기억은 맞는 말이에요. 이해했습니까? 동일한 전압으로 송전할 때 송전선의 손실 전력은 B가 A의 4배이다. 봐보자. 얘는 P0를 보낼 거고 얘는 EP0를 보낼 거야. 그러면 같은 전압으로 송전할 때 P0는 VI라고 치면 EP0는 몇 VI야? VEI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류의 세기가 송전선 A를 지나는 거와 송전선 B를 지날 때가 1대2예요. 맞아요? 그럼 손실전력 I제곱 R은 전류가 이미 1대2야. 그럼 I제곱 R이 얼마야? 1대4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럼 저항이 몇 대 몇이에요? 송전선 A가 2였고 B가 1이니까 2대1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맞지? 그러면 I제곱이 1대4, R이 2대1이면 I제곱 R은 2대4로 1대2가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B가 A의 몇 배? 2배라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이런 문제가 학기 중에 여러분이 시험 대비할 때 이런 문제가 킬러 유형이라고. 킬러 유형. 송전 과정에서 애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런 문항이에요. 알겠죠? 다음 38과 질문 있습니까? 여기 안 했는데. 안 했어? 네, 여기까지만 했는데. 38과에 해온 사람 위주로 질문을 먼저 해볼게요. 제가 채점 따위를 안 한 거 아니에요? 없다며 행유가. 근데 거의 없더라고 질문이. 그치? 없다며 기출. 없는 줄 알았지. 근데 왜 없어? 자기는 근데 있는 줄 알았거든. 아니 질문해봤으면 그거 없다고. 그 1254번을 많이 물어보는데 1254번 연료전지라서 오늘 수업 공부하고 나서 풀어봐야 돼요. 알겠죠?
오늘 수업 바로 들어갑시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발전.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발전. 마지막이니까 몇 페이지예요? 300.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죠. 아이고 물리고. 아, 우리 드디어 끝났네.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이겨서 드립을 쳐가면 실패하고. 물린다고? 더 뒤에요, 더 뒤. 그치, 더 뒤에. 아니야, 여기잖아. 페이지야. 더 뒤. 거기야. 몇 페이지야? 54. 54페이지래. 55페이지라고. 51페이지라고. 어디가 맞는 이거? 54라고 맞아. 55랑 같이. 이거 축구는 아, 이거 핸드폰에 아니 이거 전기도 좋고 뭐야? 단소리 전기도.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발전 방식에 대해 배울 겁니다.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의 발전 방식이. 지금의 발전 방식이라면 대부분 화력 발전을 이용해요. 한 70% 이상은 화력 발전을 이용하는데 70% 이상의 화력 발전을 이용한다는 걸 고려고 선생님이 지엽적인 문제로 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화력 발전을 이용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화력 발전이 환경 문제를 낳거든. 그래서 화력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발전 방식에 대해 배우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핵 발전이 그나마 화력 발전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력 발전이랑 비교했을 때 에너지 효율도 더 높진 않지만 높은 편이고 대용량 발전이 진짜 실망한다. 이런 거 안 되신다. 아마도 그래서 아마도? 화력 발전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원리와 과정은 저번 시간에 다 얘기한 거고 단점을 얘기해보면 핵연료도 언젠간 고갈될 수 있다. 그리고 냉각수가 바다로 배출되면 해수의 온도가 상승하기도 하고 핵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은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했어요? 자, 오늘 할 내용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얘기해보자고. 그림은 굿노트가 네모를 잘 그려줘서. 여기 빈 공간이 많죠? 여기다가 씁시다. 광전 효과. 미안 티발롬이라서. 광전 효과. 광전. 광전 효과 들어봤어요? 무슨 내용이죠? 금속의 문턱 진동수 또는 한계 진동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턱 진동수 또는 한계 진동수 한계 이상의 빛을 쬐어주면 저기다 써야겠다. 쬐어주면 자유전자가 응? 자전이요? 튀어나오는 현상 3번. 광전 효과라고 합니다. 금속에 어떤 진동수 이상의 어떤 에너지 이상의 빛을 쬐어주게 되면 자유전자가 튀어나오는데 금속마다 이 문턱 진동수 값, 한계 진동수 값이 다 다르다 라고 이해해주면 되겠어요. 자, 전자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야. 이게 두 가지. 원자에 속박되어 있는 속박전자, 원자에 포함되어 있는 속박전자. 이 속박전자 중에 가장 탈출에 가까운 애들,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애들을 최가점. 원자가 전자라고 하고 그 원자가 전자가 있는 공간을 원자가 띠 이렇게 부릅니다. 원자가 띠. 원자가 띠요. 뭐야? 진짜 깔았어. 원자가 띠 이렇게 읽으면 되고 얘네들한테 에너지를 좀 주면 얘네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어. 돈을 쥐어주는 거와 똑같죠? 맞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더 높은 세상으로 올라갑니다. 좋겠다. 그렇지. 나도 여기로 가고 싶다. 여기를 전도띠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전도띠. 전도띠에 살고 있는 전자의 이름을 자유전자 이렇게 부릅니다. 전도띠에 살고 있는 전자가 뭐라고? 자유전자.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데 에너지의 형태는 빛이에요. 빛.
빛 에너지를 흡수하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을 광전 효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흡수 에너지 흡수. 근데 약간 느낌 있어. 공수. 흡수. 예쁘게 쓰시. 진짜 글씨 못 쓰신다. 무슨 소리야? 잘 쓰는 거 아니야? 손가락 다쳐서 그래, 손가락. 어디로 갔어? 다치신 분이 뭐. 다치신 분이라니 뭘 다치래. 이 미친. 머리 이상하더라고요. 원자가띠에 있는 속박전자가 에너지를 먹고 자유전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걸 광전효과 이렇게 부릅니다. 광전효과. 알겠어요? 네. 이게 태양전지, 태양광 발전의 원리예요. 다른 대부분의 발전은 다 뭘 원리로 갖고 있었어? 전자기 유도를 네. 원리로 갖고 있었죠. 뭐 핵발전, 그러니까 핵 분열 발전, 또는 뭐 화력 발전, 풍력 발전, 수력 발전, 조력 발전, 뭐 이런 거 다 뭐야? 파력 발전 이런 거 다 전자기 유도였죠. 근데 얘는 전자기 유도가 아니라 광전 효과를 원리로 갖고 있다. 시험에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될 거예요? 모르겠어요. 뭘 내는지 기억이 잘. 안 내신다 했는데. 이미 내신 거예요 그러면? 그치.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제시험지도 만들어줬는데. 이게 그 반도체 이거 자, 그치. 반도체 기억나나? 나요? 반도체 기억 안 나요? 납니다. 여기다 그리지 말고 밑에다 그릴까? 그리지 말고 일단 보기만 하세요. 보기만. 막 그리고 지우고 막 난리 칠 테니까. 알겠지? P형 반도체가 있고요. S형. N형 반도체가 있어요. 네거티브, 포지티브. 그지? 포지티브, 네거티브에서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가 있는데 P형 반도체는 뭐가 많아? 양궁이란 게 많아. 양궁. 그러니까 뭐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중성입니다. S형이요. N형 반도체는 자유전자가 많죠. 그러니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중성이. 중성입니다. P형 반도체 어떻게 만드는지 기억나? P형 반도체? 네. 14조? 너무 오랜만에 하는 건가? 14조 원소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14조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그치? 규소야 이거. 저만 실리콘도 썼었는데 그지? 분명히. 아니 저게 실리콘이란 말이 아니잖아. 아니 네가 실리콘이라며. 자, 14조 원소로 되어 있는 규소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다 단일 결합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이게 순수한 반도체 상태입니다. 맞아요? 얘네들은 전기 전도성이 그리 높지 않아. 전기 전도성을 높이려면 도핑이란 걸 해야 돼요. 약물을 복용해야 된다고, 맞지? 그러니까 15조 원소. 14조 원소에서 가운데 있는 규소 하나를 빼버립니다. 그리고 13조 원소 붕소를 하나 넣게 되면 붕소는 원자과 전자가 3개밖에 없어서 결합을 몇 개밖에 못해? 하나가 남. 3개밖에 못해. 그럼 여기 있는 규소는 전자 하나를 공유하지 못하게 되고 전자 하나를 공유했던 이 빈자리가 있겠죠. 전자가 있었던 이 빈자리. 원래 마이너스였는데 마이너스가 아니게 된 이 빈자리. 상대적 플러스를 띠게 된 이 빈자리를 뭐라 그래? 양궁이라 그래. 양궁. P형 반도체는 양궁이 있어서 전기 전도성을 조금 높여줍니다. 이해했어요? 이렇게 만든 게 P형 반도체고 N형 반도체는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 네. 15조. 맞아요. 14조 원소에서 기술이 좋아. 그치? 유형은 N형 반도체를 만드는 거죠. 무슨 말이야. 이 14조 원소 규소 하나를 빼고 뭘 넣는다고? 인과 같은 15조 원소를 넣게 되면 결합 4개를 마저 한 다음에 원자과 전자 5개니까 자유전자 하나 남게 돼요. 이해돼요? 이 전자가 무슨 역할을 해준다고? 자유전자의 역할을 해준다고. 자유전자. 이해했어요? 네. 좋아요. 근데 어쨌든 봐봐. 붕소를 넣었잖아. 양궁이 생겼잖아. 어쨌든 뭐야? 중성이야. 왜 중성이에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규소 하나를 뺐죠. 중성인 규소 하나를 뺐어요. 그리고 붕소를 넣었는데 붕소를 뭐 이온화해서 넣는 게 아니고 붕소 원자 상태로 넣었지. 양성자수 5개 가지고 있는 붕소, 전자 5개 가지고 있는 붕소를 중성으로 넣었다고. 그럼 중성 하나 빼고 중성 넣었으면 당연히 중성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중성 원자 하나 빼고 중성 원자 하나 넣었으니까 중성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P형 반도체 양궁이 있잖아. 네. P형 반도체 양궁을 파란색으로 써볼까요? 양궁을 이렇게 그릴 건데 양궁 5개를 그릴 거예요. 5개.
양공 5개를 그리면 동시에 뭐도 그려줘야 돼? 자유전자. 음이온도 그려줘야 돼. 뭘 그려줘야 돼? 음이온도 그려줘야 돼. 그래야 P형 반도체가 중성임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이해했습니까? 양공 5개를 그릴 때 뭐도 같이 그려줘야 돼? 음이온도 그려줘야 돼. 음이온. 진짜 음이온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양공 5개가 그려졌을 때 이걸 중성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음이온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럼 N형 반도체에 뭐가 있으니까? 자유전자들이 있으니까 플러스. 자유전자 5개를 그리면 동시에 양이온도 5개를 그려줘야 돼.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어요? 이렇게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그리고 둘이 붙여놓으면 이걸 PN 접합 다이오드라 그래요. 그죠? 네. 이렇게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 비행자. 자유전자가 양공 채우러 내려가 버려요. 맞아요? 자유전자 양공 채워버린다고 그럼 양공 있어 없어? 양공 없어져. 자유전자 있어 없어? 자유전자 없어져. N형 반도체의 양이온이 P형 반도체의 음이온이 남은 상태입니다. 이해했어요? 이 상태에서 빛을 쏘는 거야. 이 상태에서. 아하. 여기다 빛 에너지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유전자 막 튀어나오지. 네. 그지? 네. 자유전자 막 튀어나와. 동시에 뭐도 막 튀어나와? 양공도 막 튀어나와. 양공. 양공. 뭔 소리 하는 거야? 잘 봐. 원래 속박전자였어. 빛에너지를 흡수했어. 자유전자로 올라갔지. 네. 그지? 그럼 자유전자가 생길 때 동시에 이 속박전자가 있었던 자리, 전자가 있었는데 없어진 이 자리를 뭐라 그래? 양공이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 하나 생길 때 반드시 양공도 같이 생겨주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양공 입장이 돼보자. 여기서 튀어나온 양공은 어디로 가고 싶겠어? P형 반도체야, N형 반도체야? 마이너스가 있는 음이온이 있는 P형 반도체 쪽으로 가서 쌓입니다. 이해했어요? 그럼 P형 반도체가 아까까지 중성이었잖아. 근데 이제 어때? 쌓여진 양공으로 인해서 플러스 극을 갖게 돼요. 이해했어요? 여기 있는 전자들은 플러스가 있는 N형 반도체 쪽으로 가서 쌓일 겁니다. 마이너스. 그럼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 극을 갖게 되지. P형 반도체가 원래 플러스고 N형 반도체가 원래 마이너스인 게 아니라 P형 반도체가 양공이 쌓여 플러스가 되고 N형 반도체가 광전 효과에서 튀어나온 자유전자 쌓여서 마이너스 된다고요. 이해했어요? 극을 갖게 됐지? 그제? 마치 건전지와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갖게 돼서 여기다 회로만 연결해주면 여기다 전구만 꽂아주면 어떻게 돼? 전구의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P형 반도체가 무슨 역할? 플러스 극 역할. N형 반도체가 마이너스 극을 역할을 해주는 태양 전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뭐가 만들어져? 태양전지. 태양 전지. 다른 말로 뭐라 하게? 광 다이오드. 이해했어요? 아하. 이해했습니까? 광 다이오드. 이게 태양 전지의 원리예요. 간단하죠? 장단점을 읽어봅시다. 이거 일단 정리하세요. 정리. 정리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정리하지? 정리해보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그림이 너무 맞습니다. 이상해요. 근데 마이너스 좀 이렇게 아니 저게 근데 저거 양육기 에. 그럼 멋있지 않죠? 저게 LED인 건가? 한번 쓰고 끝이 뭐가요? 저 전구? 예. 전구? 그릴 방법이 있잖아. 전구가 뭐 LED일 수도 있고 그냥 뭐 꼬마 전구일 수도 있고. LED는 가운데 뭐 만나서 뭐 하던데. 그치. LED는 PN 접합 다이오드지. 그러니까 LED를 설치하려면 여기 꼬마 전구가 아니라 LED를 설치하고 싶다. 그럼 LED는 P형과 N형 반도체가 묶여있는 거잖아. 그럼 P형 쪽에 P형, N형 쪽에 N형을 설치해서 P형 쪽에 있는 양궁이 N형 쪽에 있는 자유전자가 서로 만날 수 있게, 플러스가 P형 반도체의 양궁을 밀어서 접합면 쪽으로 이동하고 마이너스가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를 위로 밀어서 접합면 쪽으로 이동해서 둘이 만날 수 있게 하면 전도띠에 있는 전자가 양궁을 채우러 내려가면서 반대로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빛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발광 다이오드고, 얘는 태양 전지를 만드는 건 광 다이오드라고 불러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저 이해했죠? N형에 5개 아니었어요? 네? N형에 예. 중성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 있던 N형 반도체에 있는 자유전자와 원래 있던 P형 반도체의 양궁들은 서로 채워서 없어져 버렸어. 네. 그리고 광전 효과에서 새로 태어난 자유전자 양궁들이에요. 새로 태어난 새로 태어난 양궁과 자유전자들은 자유전자는 N형 반도체에, 양궁은 P형 반도체에 가서 쌓인다는 내용입니다. 이해했죠? 그래 새로 태어난 거에서 다 적었어? 헷갈리더라. 한번 끝이 아니에요? 쌤 큐브 맞출 줄 알아요? 큐브 잘 맞추죠. 옛날에 큐브
유튜브에서 봤는데 분명히 한 번 배우면 죽을 때까지 안 잃어버린다고 했거든요. 맞아. 잊어버렸어요. 진짜. 와. 인간 고라니랑 반대가 존재하는 유튜브 영상 내려가는 거. 쌤한 30초 만에 맞추신 거 아니에요? 30초? 아이 30초 안 걸리지. 보여주세요. 보여주라고요? 네. 30초 안 걸리니까 지금. 섞어보세요. 오. 아니 섞어보세요. 글씨 쓰고. 아 이거 그거 분리해가지고 다시 풀어. 크로스하고 옆에 사인 맞아. 근데 그거 까먹네. 나 이름 기억이 안 나. 시가 그거였는데. 뭐야 맞출 줄 아네. 저도 맞출 줄 알아요. 뭐야 몇 초 안에 맞춰요? 너무 느려. 50? 50? 지금 맞추는 거 아니야? 속도들이면. 난 15초 정도면. 아니. 근데 나는 좀 어려운 공식 안 쓰고 프리들이 그런 거 안 쓰고 그냥 해요. 오 역시. 프리들이 난딱 제롬 프리드. 뭘 주장했지? 그래도 다 꼬시러 바꾸였는데. 들어봤어 뭐야? 해도 되나요? 네. 쌤 제가 잠깐만 재밌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스톱워치 한번 해요. 30초 30초 하는. 아 잠깐만. 뭔가 내. 오. 아니야, 저거 선생님 기자가 맞추시고 계시는 10초 거야. 정도. 응? 벌써? 30초만 아니. 30초 안 지났어요. 25초 정도 했습니다. 빠르다. 벌써 다 맞췄는데? 아니야. 아니 그게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잖아. 아니야, 다 아니, 맞췄잖아.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아니야, 저거 거의 다 맞췄어. 아니, 아홉 명 중에 밑에 6명을 다 맞췄잖아, 쌤이. 끝! 몇 초야? 37초. 형님 한번 해봐. 37초야? 예. 좀 아쉽네. 자, 다 적었죠? 장점. 아니요. 예? 뭐야 이 금종이? 아 적었구나. 적었어요. 다 적었어요? 아니요. 장점 같이 읽어봅시다. 태양 에너지는 자연에서 쉽게 얻을 수 있고 환경 문제를 거의 일으키지 않으며 진동과 소음이 적고 유지 보수가 간편하다. 이런 거 다 외워야 돼요. 알겠죠? 네. 나와요? 학교 선생님마다 쌤, 문정 요구면 수업이요. 안 나와. 서술형에 이런 거 장점 쓰시오, 단점 쓰시오 이런 선생님들 많으니까 할게요. 뭐 많으니까 그런 거 꼭 외워야 돼요. 단점 계절과 일조량. 일조량이 뭔 말이야? 빛을 받는 그치. 빛을 받는 양을 일조량이라고 합니다. 일조량은 뭐 다를 수 있으므로 발전 시간이 제한적이다. 흐린 날과 밤에는 전기를 생산할 수 없고 화력 발전에 비해 발전 효율이 낮은 편이야. 발전 효율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넓은 면적에 설치해야 아주 넓게 크게 설치해야 그나마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초기 설치 비용이 비싼데 정부에서 많이 지원해줘요. 지원금 받는 거. 왜냐면 환경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국가가 좀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전지에서 반사되는 빛이 인간화 축사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이게 반사판이어가지고 반사되니까 눈부시잖아. 이것 때문에 막 실명되고. 네이버가 막 소송당하고 그랬죠. 막 건물 외벽을 너무 반사되는 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게 좀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풍력 발전 장단점만 읽어보자고. 민재 읽어보자. 장점. 이런 거 안 나와요. 설비가 비교적 간단하고 설치 기간이 짧다. 네. 그냥 뭐 바람개비 하나 세우면 되니까. 전력 생산 단가가 저렴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으며 국토 이용 효율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단점은 발전량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우며 소음이 발생하고 새들이 날개에 충돌해 죽기도 해요. 설치 과정에서 산림이나 자연 경관이 훼손되기도 하더라. 태양전지 아까 얘기한 걸 조금 자세히 설명해 놓은 거고요. 태양전지에서 전자와 전류의 방향은 여기서 태양전지에서 만들어낸 전류의 방향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지가 않아요. P형이 항상 플러스, N형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직류 전기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전자기유도는 교류전기였고요. 태양전지는 직류전기입니다. 자, 이제 연료전지만 하면 끝나요. 연료전지가 마지막입니다. 연료전지는 신에너지라고 불리우는데 신에너지. 신이요? 새로운 신이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신. 새로운 에너지다. 지금까지 뭐 사용하는 에너지 방식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낸 에너지 방식이다. 뭐 했는데 너가? 자, 연료전지의 구조를 파악하고 있으면 사실 틀릴 리가 없습니다.
구조만 알고 있으면 전혀 틀릴 리가 없어. 그리고 마지막에 시험 기간에 화학식 정도만, 화학 반응식 정도만 외우고 있다면 연료전지에서 틀릴 리가 없어요. 알겠죠? 근데 이걸 안 외우니까 이걸 많이 틀리는데 좀만 외우면 틀릴 리가 없습니다. 자, 잘 봐.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 한쪽에 수소를 넣죠. 한쪽에는 산소를 넣고요. 수소와 산소가 만들어진,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은 이쪽에서 배출됩니다. 이런 구조로 생긴 게 연료전지예요. 이 과정에서 수소와 산소가 만나는 과정에서 물도 발생하고 물도 합성되고 또 열에너지도 발생하고요. 그 과정에서 전기에너지도 나와요. 전기에너지. 물, 열에너지, 전기에너지가 나오는 구조야. 잘 봐. 수소를 넣게 되면 이 수소기체가 수소이온과 전자로 분리가 돼요. 그럼 수소이온과 전자로 분리돼서 둘 다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는 길이 좀 달라. 가는 방식이 좀 달라요. 수소이온은 전해질을 타고 이동합니다. 전해질. 전해질이 뭐지?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을 전해질. 이온결합 화합물이 전해질 역할을 많이 하는데 수소이온은 뭘 타고 이동하더라? 전해질을 타고 이동하더라. 전자는 도선을 타고 이동해요. 전자는 뭘 타고 이동해? 도선을 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그때 배웠잖아. 그때 배웠죠? 전자의 흐름을 뭐라 해? 전류. 뭘 한다고? 전류. 전류의 방향은 전자 이동 방향과 반대. 그럼 전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면 전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 해야 되고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 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과정에서 전류가 흘렀으니까 이걸 전기에너지를 생산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다 전구 놓으면 불 켜진다 이거야. 전기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는 거지. 이해돼요? 여기서 수소이온이 전해질 타고 오고 전자는 도선 타고 오고 여기서 넣어준 산소와 만나가지고 뭐가 만들어져? 물이 만들어지는데 이 물은 따뜻한 물입니다. 따뜻한 물. 따뜻한 물이 만들어져요. 열에너지를 포함한 물이어서 이 물을 이용해서 난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전환 효율이 더 높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걸 버리지 않고 잘 활용하면 효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 말이야. 아니에요. 아니야. 자, 그럼 뭘 외워야 되냐? 여기서 이해했잖아. 구조가 이렇구나라는 걸 이해했잖아. 뭘 외워야 될까? 수소를 넣는 쪽이 마이너스 극이다. 산소를 넣는 쪽이 플러스 극이다만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화학 반응식도 외워야 되는데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기체가 수소이온과 전자로 분리되잖아. 그치? 수소가 전자를 잃어버렸죠. 이걸 뭐라 그래? 산화가죠. 산화가죠. 전자를 잃어버리면 산화했다라고 이번 시험에 나와요. 반응식. 알겠죠? 이거요? 네, 나옵니다. 왜 그러세요? 네, 마이너스 극을 다른 말로 연료전극이라고도 해요. 연료전극. 그럼 오늘 시험 문제 살짝 유포해 주시면. 개수는 마음대로 써도 되나? 그쵸 2로 되는 거 아니에요? 개수요. 근데 여기 두 개 그려져 있어요. 그래야 이게 전자 수를 맞출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써주는 게 맞긴 해요. 여기서 마이너스 극에서 사실 1, 2, 1 이렇게 1, 2, 2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잖아. 근데 여기서 전자 4개가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써주는 게 편합니다. 그럼 얘가 2분의 1이 돼야 되거든요. 산소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와 수소 이온과 전자가 만나서 물을 만들어내는데 전체 반응을 쓰면 그냥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쓰면 돼요.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가 전자를 얻는 구조, 환원 반응이다 라고 써주면 됩니다. 이해했죠? 물과 전기에너지, 열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최종 생성물이 물만 나오므로 환경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으며 연료의 화학에너지가 그대로 전기에너지로 직접 전환돼. 이것도 전자기유도야, 전자기유도가 아니야. 전자기유도가 아니지. 전자기유도에 비해 훨씬 단순한 과정이죠. 그냥 수소, 산소 넣어서 물과 전기에너지, 열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니까 에너지 효율이 아주 높아요. 심지어 화력발전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습니다. 화력발전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 얘가 유일해요. 연료전지. 그러니까 따져보면 연료전지가 가장 에너지 효율이 높고 그 다음 화력발전, 그 다음 원자력 발전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이런 에너지 효율을 아주 지엽적인 문제로 많이 내니까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누가 오른손잡이야? 아까 광전효과의 태양광 발전은 에너지 효율이 높았어? 낮았어? 낮았습니다. 기억하세요. 알겠죠? 높은 애들은 얘네 셋인데 연료전지가 가장 높다. 원자력 발전이 가장 낮다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얘네들은 사실 비슷해. 화력이나 원자력이나 비슷해요. 알겠죠?
거의 무한동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소를 구하기 쉽잖아요 근데. 수소를 구하기 쉽지. 물에서 분해내면 되긴 하니까. 근데 물에서 분해했다 다시 수소를 물로 만들면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죠? 근데 수소를 구할 수 있는데 생산 비용이 좀 비싸고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니까 효율적인 수소 저장 기술이 없습니다. 수소를 기체 상태로 냅두면 수소는 폭발하는 폭발성을 가지고 있어요. 불을 붙이면 뭐 펑 하고 터진다고, 그치? 폭발성을 가지고 있어서 수소를 저장할 때 뭐 액화 수소를 저장하거나 막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아직 기술력이 좀 부족하다. 기술 개발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도 알고 있어야 돼. 한 번 쓴 수소는 못 써요 다시? 아까 H2로 다시 나오잖아요. 그럼 그 수소 다시 쓰면 되는 거예요? 다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걸로 한 많이 그걸로 또 전기 분해해가지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주고 에너지를 얻고 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이라는 게 있잖아. 그치? 우리가 들인 노력 대비에 뭐 이렇게 생산한 에너지 양인데, 그런 과정을 왔다 갔다 반복하게 되면 에너지를 점점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동력이 아닙니다. 알겠죠? 장점, 효율이 높고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소음이 적으며 건물에 이용하며 난방과 전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며 난방, 아까 열 에너지도 나온다 했잖아. 따뜻한 물을 이용해서 난방을 해결할 수 있다. 그치? 단점은 연료전지에 사용하는 수소는 생산하는 비용이 많이 들며 폭발 위험이 있어 보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연료전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말했듯이 그치, 물을 전기 분해하면 수소를 또 얻을 수 있어요. 물의 전기 분해도 화학식을 이해하고 있으면 좋은데 이것도 간단합니다. 일단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내용이잖아. 물과 수산화트륨을 좀 섞어주죠. 수산화트륨의 역할은 뭐예요? 전해질. 전해질. 그 전해질을 넣어줘서 뭐 하는 거야? 전류 흐르라고. 그치. 뭐야? 아니 전류가 좀 잘 흐를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전해질이죠. 그래서 캐시백 이러네. 전해질을 좀 넣어줘서 뭐 한다고?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따라해.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고, 전해질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은 뭐야? 이온결합 화합물은 대부분 전해질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수산화트륨, 뭐 수산칼륨 이런 거 다 전해질로 사용 가능해. 수산화트륨 많이 사용하지. 아무튼 물에 수산화트륨을 좀 섞어줘서 전류가 잘 흐를 수 있게 만든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연결시켜줘.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연결시키면 물에 전기 에너지가 공급되지. 아까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뭐가 되면? 물이 되면 에너지를 방출했잖아. 다시 말해서 수소와 산소가 여기 있다면 물이 될 때 에너지가 내려가는 발열 반응이란 얘기죠. 맞아요? 이렇게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이잖아. 그치? 근데 거꾸로 물을 수소와 산소를 분해하려면, 물이 수소와 산소가 되려면 에너지를 먹어줘야 돼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됩니다. 흡열 과정이라는 얘기지. 그치? 물이 수소와 산소가 되는 걸 물의 전기 분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니까. 그래서 이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무슨 형태로? 전기 에너지 형태로 흡수하고 있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것도 간단합니다. 물은 사실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라 치면 수소이온은 마이너스 극쪽으로 관여하고 수산화이온은 플러스 극쪽으로 관여해서 마이너스 극에 간 수소이온은 수소기체로 전자를 얻고요. 맞지? 마이너스 극에 가서 전자를 얻는다, 환원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맞지? 수산화이온은 플러스 극에 가서 수소기체로 산화됩니다. 전자를 버리고 산화돼서 수소기체가 되는 거지. 근데 뭐 산화 환원을 뭐 직접 지금 외울 필요는 없고, 사실 수소기체가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 극쪽에 생긴다. 산소기체가 플러스 극쪽에 생긴다는 걸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아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소 넣는 쪽이 뭐였어? 플러스, 수소 넣는 쪽이 마이너스. 이거 어떻게 외울까? H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뭐 그렇게 이온 형태로 어디로 가는지 이해하고 있으면 좋고요. 그냥 간단하게 머리 안 쓰고 외우고 싶으면 산불. 알겠죠? 조금 재미없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산소 플러스. 여기 안에? 산소가 플러스라고 알겠지? 산불. 질문이 뭐예요? 여기 네. 연료 전지에 보면 수소 이온이 플러스 극 쪽으로 가는데 이건 또 대체 왜 이러는 건가요?
수소이온이 전해질 타고 플러스 극 쪽으로 가는 게 왜 그러냐고요? 여기서 그냥 구조가 그래요. 다 여기서 만나야 돼서 물이 돼야 되려면 여기서 다 만나야 돼. 그래서 뭐 그렇다라고밖에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전해질 타고 오른쪽 이동시킵니다. 이해했어요? 그냥 구조가 그렇다는 거야. 우리한테 알려주는 그냥 구조가 그렇다는 거밖에 없어요. 알겠죠? 수소이온은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기체 발생하고 산소는 플러스 극에서 만들어지더라. 또 하나 알아야 될 건 수소와 산소 중에 누가 더 많이 만들어져요? 산소가 더 많이 수소가 더 당연히 수소가 많이 만들어지지. 여기 빈 공간이 사실 수소기체를 표현한 거야. 알겠지? 빈 공간이 누가 더 많아? 수소기체가 더 부피가 크지? 수소기체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거야. 왜 수소기체가 많이 발생해? 당연히 물은 H2O로 수소가 2배 더 많거든. 그러니까 이 부피비는 몇 대 몇이어야 돼? 2대 1이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자, 그럼 밑에 13번과 4번 문제를 지금 바로 풀어봅시다. 각자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 밑에 있는 문제들을 각자 한번 풀어보자고.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이거 쳐다보고 아하 이제 나가네. 조용. 어떠신가요? 개념은 그런데 문풀이 중요하대. 뭐가? 한거는 그 화학쌤이요. 아, 진짜? 방음이 안 돼. 이제 리모델링 하니까 다시 반응이 되겠죠? 될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럼 4번도 푸나요? 네네네. 아 이거 2번이다. 하하. 아니에요? 이거 5번이죠. 하하. 몰라? 모르겠는데요? 4? 뭐야? 뭐가? 4번이요. 4번 전에 3번이지 거기. 몰라. 진짜? 개구라 삥삥까지 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근데 맞는 아이? 3번이야. 자, 보자. 13번. 이 문제는 수소 연료전지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 플러스의 수소? 틀렸죠? 네. 플러스에는 마이너스. 산소, 산불 이렇게 외우자고 알겠지? 네. 니은 최종 수송물은 물이므로 환경오염은 맞습니다. 일어나지 않는다. 맞지? 디귿 수소이온이 도선을 타고 이동해요? 얘를 통해서 이동해요. 그치. 뭐 이걸 전자로만 바꾸면 완전 맞는 말이 돼요. 그죠? 그래서 전자는 맞나? 아니 그냥 전자. 수소이온이 아니라 전자로 바꾸면 뒤에가 다 맞는 말이 되잖아. 그치? 전자는 뭐야? 답은 2번입니다. 알겠죠? 4번 문제를 보면 백탄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백탄. 백탄은 그냥 극을 가질 수 있는 판때기에서 극판 이렇게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될 수 있는 판때기. 백탄은 극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가는 건전지를 이용하여 물을 전기분해하는 거고, 가는 전기분해 중이고요. 나는 연료전지를 하고 있는 거죠. 연료전지. 그래서 발광다이오드에 불이 켜지는 겁니다. 다시 물에서 전기분해해서 수소산소 만들잖아. 플러스 극에 산소, 마이너스 극에 수소.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산소와 수소가 결합해서 물이 될 수 있다고. 그 과정에서 전기에너지, 열에너지, 물을 얻을 수 있겠죠. 기억, 가에 플러스의 산소, 산불 맞잖아, 그치? 발광다이오드 흐르는 전류는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면서 만들어진 거다. 맞지? 나의 반응과 가의 반응은 반대다. 역과정이다. 답은 5번입니다. 자, 5번이라고 해. 아까 기출픽 1254번이에요. 똑같은 문제거든요. 풀어보자고. 가는 뭐야? 가는 전기분해, 나는 연료전지. 기억, 가에서 수산화트륨을 분해하는 중입니까? 뭘 분해하는 중이죠? 물을 전기분해하는 중입니다. 니은, 가의 마이너스의 산소인가요? 산소는 플러스예요. 그죠? 니은도 틀렸고, 디귿. 리을이요. 불이 켜진다. 맞겠죠? 가와 나는 반대 과정이다. 맞겠지? 답은 디귿 리을. 어때요? 정말 쉽죠? 이게 쉬는 시간인가요? 자, 재생에너지. 아까 신에너지, 연료전지에 대해 봤잖아. 재생에너지란 말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
거의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를 얘기해요. 재생 가능하다는 건 다시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네. 계속 쓸 수 있는 걸 재생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네. 우리가 사는 한 이건 거의 없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아니. 자,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태양열 발전과 태양광 발전은 서로 다른 겁니다. 맞죠? 태양열 발전은 전자기유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태양열 가지고 물을 끓여 수증기 만들어서 터빈을 돌리면 전자기유도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고, 태양광 발전은 전자기유도가 아니라 광전 효과를 이용하는 거라고. 광전 효과. 근데 어쨌든 둘 다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잖아. 그냥 네. 태양은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지죠.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재생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씹는 거구나. 사라지지 않아요. 태양이 있으면 바람이 불겠지. 바람 가지고 하는 풍력 발전 역시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파도도 사라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를 근원으로 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 다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져. 조력 발전, 조류 발전은 태양과 달의 지구와 사이에 인력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도 사라질 일이 없어. 달도 안 사라져. 지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지열 발전은 영원합니다. 알겠어요? 이거는 가능성이 있네. 이런 게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재생 에너지라 부르는 거고, 저번 시간에 다 얘기한 거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도시와 적정 기술. 예전에 빨 때는 뭐야? 그림 왜 저래? 독일의 용대마을,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한국 강원도 홍천에 가보면 친환경 에너지 도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도시는 뭐냐면, 일단 친환경적이어야 되고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친환경 에너지 도시예요. 에너지를 어떻게 스스로 만들까? 태양전지판을 지붕에 설치하고, 태양전지판으로 좀 부족하잖아. 전기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내지 못하니까 산업 폐기물을 재료로 태워가지고 전자기유도로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열병합 발전을 같이 해요. 수안지구 알아요? 수안지구? 수안지구에 가보면 열병합 발전소가 되어 있습니다. 열병합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업 폐기물을 태워 에너지를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소와 태양전지판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고, 에너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아껴 써야겠죠. 빗물을 저장하여 옥상 정원 관리에 활용하며, 오수를 정화하여 화장실에 활용합니다. 더러운 물을 정화시켜서 자기 화장실에 다시 쓴다는 얘기예요. 주거용 공간은 남쪽으로 배치해. 남향으로 배치해. 남향으로 배치하면 빛이 잘 드니까 막 냉난방 비용을 아낄 수가 있겠죠. 열교환기가 부착된 환풍기를 설치하고, 건물 외벽은 고효율의 단열재, 열을 차단하는 물질로 채워 넣어야 돼요. 삼중 유리창을 사용하는 것 역시 단열 효과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단열을 하게 되면 왜 에너지를 아껴 쓰는 거야? 열이 밖으로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열이 안 나가니까 뭐 난방비가 덜 들겠죠. 냉방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시원하게 만들어놨는데 창문 열려 있으면 열 출입이 자유로우면 다시 또 똑같아진단 말이야. 다시 더워지겠죠. 그래서 삼중 유리창을 사용하고 단열재를 사용하면 건물 관리에 효율적입니다. 교통정책으로는 보행자 자전거에게 우선권을 주면 자동차를 좀 덜 타고 다닐 거라는 그런 계산이에요. 이런 게 친환경 에너지 도시입니다. 알겠죠? 킥보드는 좀 잘 맞는 것 같아. 적정 기술. 과학기술의 혜택에 소외된 개발도상국에 사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기술을 적정 기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빨대, 뭐 큐드럼, 페트병, 전구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생명빨대로 더러운 물을 마시면 정화된다고 하는데, 영어 안 쓰려고 생명빨대를. 좋아지는 아니 눈에서 별나? 저 안에 하얀색이 그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거 생명빨대 주면 마실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좋은 물 놔두고. 좋은 물을 갖다 주는 게 더 좋겠죠. 큐드럼,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도록 그냥 물을 그냥 들고 나르면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드럼통에 넣고 굴려 다녀라. 그러면 하는 거 똑같이. 좀 덜 힘들겠죠. 좀 덜. 이게 진짜 레전드인데, 페트병 전구. 오이? 지붕에다가 구멍을 뚫어. 그래서 진짜 좋은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 너네 집 지붕에다 구멍을 뚫고. 저녁에는 못 쓰나? 비 오면 어떻게 해요 근데? 저녁엔 못 써요. 비 오면 뭐 물 새겠지. 어쩔 수 없지. 아니 저 사람들은 비 오면 개이는 거 아니야? 뭐 개이득이야? 아, 물 오니까. 있잖아. 야 근데 뼈물을 마셔. 저기 또
어쩜 그래서 받아두겠지. 이렇게 물을 이렇게 채우는 페트병을 여기다 꽂아두면 태양빛이 산란해서 이렇게 안쪽을 밝게 비춰주는. 여기까지 설명 안 돼. 저럴 거면 뚜껑을 합시다. 무슨 말이야 근데 아니 지금 아프리카 빈민들의 아까 내가 검은 사막들이 칠때다 알아봤다. 아니야 검은 사막이 뭐야? 요정 참여들이. 아니 이런- 게임 이름이랑 이런 걸 적정 기술이라고 해요. 적정 기술 알겠죠? 이 사람들한테 이런 기술이 좀 누가 줘? 아, 이 사람들한테 좋겠지. 지금 빈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습니다. 알겠죠?